정윤용 변리사의 특허와 상표. 안녕하십니까? 정윤용 변리사입니다. 정변리사의 발명 도전기를 오늘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은 7best@naver.com 7best@naver.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창에 정윤용, 네이버 창에 정윤용을 열람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특허청 및 변리사 27년 경력을 갖고 있고요. 전자상거래와 특허보호에 6건의 저서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연세대, 고려대 등 강의를 다수 한 바 있습니다. 매일 2번, 3번 정도 일을 닦고 있는데요. 바깥으로 이제 출장을 나갈 경우에는 제대로 일을 닦지 못해서 충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칫솔 치약을 매번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요. 주머니에다 넣기에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온 것이 결국 이러한 칫솔과 치약을 한꺼번에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는 함이 있죠. 근데 이것 또한 좀 불편하지요. 네. 그리고 이 안에다 이제 칫솔 넣어서 이렇게 다니는데요. 그 밖에 이제 상점에 가보니까 덴탈 키트로 해서 칫솔 치약을 한꺼번에 이렇게 넣는, 이 안을 이렇게 보시면 치약이 나오고 칫솔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또한 소지하고 다니기에는 좀 불편하지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볼펜을, 플러스펜인데요, 이걸 유심히 보니까 뚜껑에 꽂이 기유도 있고, 네. 그리고 한쪽 요 함에다가 칫솔을 놓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 안에는, 내부에는 치약을 좀 집어넣어서 치약과 칫솔을 좀 결합해보자. 그러면 당시, 제가 1989년도에 발명을 했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9할 이상이 충치 하나 이상 다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한 점을 좀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았죠. 끝에, 펜 끝에 우리가 칫솔을 달고, 그리고 몸통 부에는 이렇게 주름 단추를 해서 짜내는, 치약을 짜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이것을 휴대성을 이제 구비하기 위해서 꽂이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편했을 때는 간편하게 우리가 칫솔질을 할 수 있고, 또 분해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치약을 짜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칫솔과 치약을 결합한 칫솔 치약의 결합체해서 실용신안 등록을 했습니다. 좀 전에 보시던 그 내용 그대로 칫솔부가 있고, 몸통부 있고, 짜내는 기구 있고, 그 다음에 거리부가 있고, 그 안에 칫솔을 집어넣기 위해서, 치약을 집어넣기 위해서 곰관을 집어넣는 그러한 구조로 해서 등록 청구 범위를 서술을 했습니다. 예, 제 이름이 희미하게 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제출하면 끝인가요? 출원해서 방식 심사를 하고 나서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실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 제출 통지서, 의견이 있으면 내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특허 결정을 받는데, 바로 특허 등록 결정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요.
2할이 채 안 됩니다. 1할이. 예, 거절 이유가 있어서 그걸 의견서 보정서 받고 나서 해소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 결정을 받거나 혹은 거절 결정을 받아도 나중에 1심 특허심판원에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효 심판 청구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걸 만들었거나 뭐 유사한 경우에는 무효 심판 청구를 해서 특허 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서 다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특허가 아니라 실용신안으로 냈다고 했는데요. 특허는 대발명이고 실용신안은 소발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하다. 이 고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발명, 특허로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그 창작일 것, 고도하다는 말 대신에 창작일 것이라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으로서는 특허는 뭐 물건이든 방법이든 물건의 사용 방법이든 물질 발명이든 비엠 발명이든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이들의 그 조합을 우리가 실용신안으로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조 방법, 생산 방법 이런 가공 방법 이런 방법이 실용신안에서는 불가하고요. 물질 혹은 비엠 발명은 안 된다는 실용신안. 예. 진보성 판단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다 할 경우에 이제 특허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극히 용이하다 하면 이제 실용신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출원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특허고 출원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실용신안이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보통 그 발명하면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실제 그 칫솔과 치약을 잘 결합해서 어떤 효과를 유발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듯이 예전에 그 하이만이라는 사람이 화가였었죠. 지우개와 연필도 당시에 나와 있었고 지우개의 경우에도 뭐 1770년도에 영국의 그 안경 제작자가 에드워드 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만들었었죠. 그걸 잘 결합을 해서 효과가 상승적인 효과가 있는가 새로운 상승적 효과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58년도에 특허를 받았는데요. 1867년도에 리버칩 기업에 그 노열티를 2%씩 받아서 중소기업이었었는데 이 기업이 이 지우개 달린 연필로 인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와 같이 그림 표현이나 시스템 기능을 우선 분석을 한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어떤 것인가. 네. 그래서 모순을 찾습니다. 중간에 모순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다리미 열이 뜨거울수록 좋을까요? 잘못하면 너무 뜨겁다 보면 우리가 탈 수도 있겠죠. 옷이 타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 모순, 자동차 속도가 무조건 빠르다고 좋을까요? 속도가 높으면 또 연비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 기술적 모순, 우선 물리적 모순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요소와 상호작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발명에는 모순을 해결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섹션을 나눠서 발명을 하는 원리를 창출을 하지요. 요소라는 것은 문제 해결의 어떤 주체적인 위치다. 그리고 상관관계라는 것은 두 요소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연결기호로서 화살표로서 상호 간의 방향을 설정해서 최종적인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송파구청에는 그 석촌호수가 있죠. 그 근처에 석촌호수가 참 아름다운데요. 낙엽이 뭐 가을이면 풍성하게 쌓이죠. 그런데 이것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낙엽이 필요한 남이섬의 경우에는 많은 연인들이 찾아와서 낙엽을 밟게 되겠죠. 그럼 새로운 낙엽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쓰레기가 아니라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쪽에선 문제가 되지만 한쪽에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문제 인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뭐 인터넷이 많이 발전돼 있지 않은 88년도 당시에 신문 기사를 봤어요. 많이 뒤졌습니다. 그 중에 국민 10명에 한 9명이 앓고 있는 질병이 바로 10명 중에 1명이 충치가 없고 10명 중에 9명은 한 개 이상 다 충치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뭐 15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10명에서 이제 1명으로 충치를 갖고 있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아직 경제적인 그 이유로 치과 진료는 한 3분의 1 정도는 포기를 하고 있답니다. 빨리 임플란트 그 가격이 좀 낮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IF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적인 최종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충치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혹은 진료 인원을 확충하는 데 있겠죠. 진료 인원을 확충하거나 충치 치료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 이전에 예방을 하면 좋다. 그래서 모순을 찾았습니다. 휴대하기 좋지만은 중량이 좀 나가서 불편하겠죠. 그렇게 되면 소지의 불편. 그래서 휴대성을 좀 띄우는 것이 좋다. 그럼 어떻게 그 큰 칫솔과 치약을 잘 하나로 결합할 것인가? 그 요소와 하나는 칫솔만 하면 되고 한쪽은 치약 작용만 하면 되겠죠. 그 요소와 상관관계,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서 해결책으로서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한 그런 것을 우리가 답으로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명뿐만 아니라 진동에 따른 귤의 어떤 신선도를 관찰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동을 줬더니 귤이 오랫동안 보관이 되고 그냥 상온에서 놔뒀더니 귤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는 거죠. 아, 그래. 신발도 좀 진동을 주면 사람 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그걸 응용해가지고 특수 신발로 해서 특허 출원 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바닷가에 몇 달이 있어도 그 배에서, 선박에서는 그 물은 썩지 않죠. 네, 그런 관찰을 잘 하면 발명을 이룰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그 여명 808이라고 아시죠? 여명 808. 808번째야 그 숙취 해소제를 발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임스 아이스는 무려 5127번째야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발명은 이런 끈기가 필요합니다. KFC로 유명한 커넬 샌더슨의 경우 1008번째까지 가서 내 특허를 조리법을 제발 알아주고 투자해 주세요 해서 68세에 이르러서야 1009번째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는 길들이 다 일정치는 않습니다. 다른 길을 걷지만은 결국은 목표는 같은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요. 네, 오늘 발명 도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많은 발명가의 끈기와 도전을 사랑합니다. 예, 이상 정연용 변리사였습니다. 유튜브에 정연용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